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감염성 장염은 또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장염 비율이 높고 또 여름에는 세균성 장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교과서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경향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장염 종류들이 있는데 우선 세균성 장염과 바이러스성 장염, 요거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세균성 장염은 그 무더운 여름철에 미흡한 위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대장균, 장티푸스, 이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균성 장염에 걸릴 경우에는 주로 고열이 나고 점액질 설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에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흔하고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바이러스 장염은 상대적으로 세균성보다는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발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최근 영야를 중심으로 이 장염이 좀 유행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염은 그럼 바이러스성 장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 빈도를 보면은 세균성보다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훨씬 더 많고요. 최근 그 영유아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 둘 다 질병관리청 표본조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사이의 환자가 많아서요. 노로바이러스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아데노바이러스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영유아 환자였습니다. 보통 노로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이 증가하는데요. 올해는 4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해제되고 또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억눌려 있던 그 외식과 나들이 수요가 늘면서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장염 중에서도 최근 영유아에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 바이러스성 장염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바이러스성 장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키워드 확인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어떤 병인지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그 노로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장염인데요.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또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서 최근에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은 구형 형태인데요. 주로 겨울철에 유행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소장이나 대장에서 증식하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장시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또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을 해도 감염성이 유지됩니다. 또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그 활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게 특징이죠. 되게 강력한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자,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보통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친 뒤에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한 2, 3일 동안 지속이 되다가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보통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 외에도 두통이라던가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은 주로 감염 초기에 발생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수차례 며칠 지속되다가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전염도 좀 빠르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되는 걸까요? 네, 조개 같은 그 수산물 섭취나 식수 오염이 원인이 되고요. 환자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전파도 빠르고요. 하지만 회복도 빨라서 대개는 3, 4일이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다행이네요. 전염성은 한 2주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2주간은 좀 전염 부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바이러스처럼 혹시 공기로도 이렇게 전파가 될까요? 네, 공기 전염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환자의 마른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자,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평균 잠복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걸까요? 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아주 짧아서요. 아. 한 12시간 정도만 해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개는 하루 이틀 정도로 봅니다. 네. 그 증상 발생 후에 24에서 48시간 동안 대변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고요. 면역력은 대략 한 14주 정도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재감염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주위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있다면 특별히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뭐 식중독, 장염이 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까요? 네, 대개는 건강한 분이라면 그러니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노로바이러스에 특수한 항바이러스제는 없고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탈수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수분 공급 등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경구수액제로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시판 음료수라던가 과일 주스는 당분만 높고 전해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액 치료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마신다고 또 좋은 거는 네. 아니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구토나 설사 증상이 이제 많이 심한 경우, 이럴 때는 뭐 별다른 치료가 있어야 할까요? 네, 그 구토나 설사가 아주 심한 경우라면 이제 추가적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토가 심해서 경구로 수액 공급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항구토제로 치료를 하면서 정맥으로 수액 공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사실 어린아이의 경우는 구토나 설사가 오래 지속이 되면 탈수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또 치료가 적용이 될까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더 탈수에 취약한데요.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탈수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따로 백신 같은 건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백신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은 없고 그렇다면 평소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노로바이러스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방법은 식습관, 그리고 조리법, 그리고 생활습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예방을 위한 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굴이나 조개 같은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또 익히지 않은 생선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과일과 채소도 이제 흐르는 물에 잘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겠고요. 또 노로바이러스가 추운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네. 만약에 냉장고에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잘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 것을 섭취하지 않도록 또 깨끗하게 씻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리법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날것으로 먹는 습관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히 잘 익혀 먹는 습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알려주세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70도에서 5분이면 죽고요. 또 100도에서는 1분이면 죽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온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방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물은 끓여서 먹어야겠고요. 또 노로바이러스는 부모가 걸린 경우라면은 이제 부모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을 철저하게 씻은 후에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손 씻을 때는 뜨거운 물로, 비눗물로 20초 이상 손목이라던가 손가락 사이, 손등 이렇게 충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손을 닦을 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수건이라던가 행주로 닦는 것보다는 일회용 종이 타올 이용해서 네,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아이들의 먹을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부터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로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였죠. 생활 습관. 어떤 노력들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손 씻기인데요. 평소에 아이들한테도 손을 잘 씻게 하고 네. 또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손을 잘 씻게 하는 것이 노로바이러스 예방의 1번입니다. 네. 또 화장실 이용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네.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덮개를 덮고 물을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물을 매개로 전염이 되고 또 회복된 후에도 2주 정도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셨던 분이라면 그 이후에 2주 정도는
경우에는 강이라던가 바다, 뭐 호수, 그리고 수영장 같은 물놀이 시설 이용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